네, 시장이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11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선명하게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힘이 되게 좋은데 28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XRP, 솔라나 모두 알트 대장들이 주요 지지라인 위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중 협상, 낙관적인 기대감을 등에 업고 11만 달러를 돌파해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30일 연속 10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10만 달러 시대가 이렇게 디폴트가 되는 건가라는 기대감까지 갖게 만드는데, 부디 이대로 좀 자리를 잡아주다가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64% 간당간당 걸쳐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알트 시즌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11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다음 목표 13만 달러 돌파 기대감, 또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기술적 반등이나 이 세력 자본 개입을 통한 무지성 펌핑이 아니기 때문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거시경제 환경 개선이라는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더해지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함께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이 영국에서 이틀 동안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가 나름 산뜻하게 정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역 갈등을 완화하고 제네바 합의 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을 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히토리오 공급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은 미국 협상팀이 양국이 합의한 이행 체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져가서 승인을 받을 거고, 이후에 새로운 합의를 실행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러트닉은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의회 청문회 일정으로 조기 귀국한 뒤에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사흘째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협상에 배석한 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다른 회담이 예정돼 있진 않지만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협상 일정의 연장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이행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걸 승인한다라면 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상승장에 불을 붙여서 11만 달러 위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글로벌 금 ETF에는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비트코인 관련 ETF에는 규모가 120% 넘게 급증한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월간 리포트를 보면 5월에 전 세계 금 ETF 운용 자산은 9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P 운용 자산은 25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기관과 개인할 것 없이 비트코인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트와이즈의 분석가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기반 금융 상품의 강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투자 지형을 바꿀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다다를 것이라며, 이건 기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쇼크가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은 위험자산의 추세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 완화 조짐과 더불어서 미국의 감세 정책 논의, 정부 부채 리스크 부각 등은 비트코인을 대안자산으로 다시금 조명받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연방 부채 급증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한 추진으로 국채 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회복 탄력성은 이런 재정 불안정 속에서 독보적인 해지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무역 분쟁 완화, ETF를 통한 자금 러시, 풍부해진 유동성, 이 세 개의 호재가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을 딛고 다시 탄탄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6월 초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부근까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곧바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11만 달러 선을 회복했는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청산하며 얻은 건강한 숨고르기 이후에 한층 더 견고해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기관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가격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최근 CNBC 보도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상당수가 2025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로 20만 달러 이상을 제시했고,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는 무려 25만 달러까지 예상한 분석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톰 리. 이 양반은 자신의 올해 말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한 25만 달러로 제시했고, 장기적으로는 30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거물인 아서헤이지 역시 6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강세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의 초강세론자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아크는 2030년 비트코인 가격을 약세 시나리오가 50만 달러, 베이스 기본 시나리오가 70만 달러, 강세 불 케이스가 2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건 10년 가까이 보는 장기 예측이고, 단기적으로는 아크 역시 현재 시장이 과열 국면이 아니고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크의 최신 월간 보고서를 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비이성적인 과열 상태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며, 온체인 지표를 보면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 규모가 과거 사이클 정점 대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와이즈는 최근 발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23만 달러로 평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누적되는 막대한 정부 부채와 재정 정책이 가져올 국채 디폴트 위험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보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적정 가격은 2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라며 상당히 대담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궁극적으로 23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건 앞서 언급한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와 비교를 해도 단연 최상단에 속하는 강력한 목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측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탄력성이 금융 불안정성 속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만약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 전에 시장 예상을 깨고 폭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NBC를 비롯한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비트코인이 적어도 20만 달러까지 갈 거라는 것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고, 일부는 최대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까지도 열어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거품 단계는 아니다,
뭐 이런 진단과 함께 장기 초강세론을 유지하고 있고, 비트와이즈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3만 달러 부근을 비트코인의 이론적 적정 가치로 제시하며 지금 시세 대비 2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11만 달러 수준에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저평가됐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장밋빛 전망의 근거가 뭘까? 그 핵심에는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와 온체인 데이터로 드러난 홀더들의 강력한 홀딩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월 이상 코인을 보유한 롱타임 홀더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무려 1446만 BTC에 달해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전체 공급량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롱타임 홀더들은 스마트 머니로 불리며 이 저가 매수 이후에 고점에서 일부 익절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유량 증가 자체가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반영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롱타임 홀더 보유량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이후 거대한 불장이 펼쳐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롱타임 홀더 보유량이 50만 BTC 증가한 반면 단기 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35만 BTC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초 트럼프 취임식 전후의 광풍 속에서 유입됐던 단기 투기 자금이 1월과 2월 급등과 또 3월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이탈한 반면, 해당 코인들을 장기 신념을 가진 홀더들이 대부분 받아내면서 저가에 더 담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로 새로 편입된 투자자들 상당수가 1월 폭등장에 진입한 이후에 30% 조정을 버텨낸 주체들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급등 직전 진입했다가 큰 조정을 이겨낸 투자자들이 장기 홀더로 전환돼서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중에 거래가 가능한 유통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건 공급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급 증가율 측면에서도 2024년 반감기 이후 신규 비트코인 발행량이 연간 1.8%에서 0.9% 수준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이렇게 제한적인데 수요는 앞서 봤듯이 ETF와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더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런 공급 쇼크 가능성을 강조하며 2025년 이후에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하면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본 비트와이즈의 공정가치 23만 달러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시장에는 다양한 가격 경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건 아니라서 일부 보수적 견해는 아직 큰 조정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강세 시나리오부터 정리를 해보면, 기관 투자자 유입과 거시 호재가 지속되고 2024년 반감기 효과가 본격화되면 2025년 말에 비트코인이 20만에서 23만 달러대에 안착하는 그런 경로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제시한 23만 달러 공정 가치가 이 시나리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 추가 상승하며 시가총액도 금 대비 상당 부분 격차를 좁히게 됩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번 사이클에서 3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의 경우에는 거대한 확장형 패턴 돌파를 근거로 30만에서 32만 달러까지 전망을 제시했고, 크립토 애널리스트 스캇 멜커 등도 최대 32만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경기 연착륙으로 거시 충격이 없고 규제 리스크도 완화되는 한편 ETF 승인과 기관 수요가 계속 탄탄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뚜렷한 악재도 또 호재도 없이 지금 상승 모멘텀이 완만하게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2025년 비트코인이 13만에서 15만 달러 선에서 정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로 불리는 피터 브렌트는 이번 사이클 2025년 8월에서 9월쯤 13만 5천 달러 정도가 목표라고 제시했고, 케이스 앨런 역시 12만 5천 달러에서 13만 달러를 자신의 목표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또 피보나치 차트를
주로 활용하는 이 크립토 타이탄 역시 13만 5천 달러에서 14만 달러를 잠재적인 목표 가격으로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본 경로에서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하더라도 연말에서 연초쯤에 일정 수준의 조정을 거치면서 완만한 사이클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TF 승인 효과와 반감기 모멘텀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되고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급등보다는 계단식 상승 또는 조정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약세 시나리오는 예상치 못한 거시 악재나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등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겪는 그런 경로입니다. 이럴 경우 단기 바닥으로는 7만에서 8만 달러대까지 하락을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약세장이 시작될 경우 비트코인이 7만 4천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2025년에 7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낮다라는 게 중론인데 금융위기급 돌발 변수나 각국의 규제 강공 없이는 과거처럼 80% 폭락하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이클마다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했던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항상 이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규제 이슈 부각, 거래대금 급감, 거시 침체 이런 것들이 겹칠 경우에는 가파른 조정이 올 수 있고 실제로 2017년 고점 대비 2018년에 75% 폭락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아주 비관적인 경우에는 2만 달러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또 이 시장은 예측과 분석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기본판으로 깔려 있으면 이런 최악의 상황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강세장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승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 환경 모두 지금은 우호적이지만 높은 레버리지와 단기 차익 실현 압력 등 변동성 요인도 공존합니다. 실제로 코인텔레그래프 분석 내용을 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 대별 대기 매물에서 그러니까 히트맵에서 레버리지가 몰린 구간이 관측되고 있어서 과열이 되면 일시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도 거시지표 중 부동산 경기 둔화 또는 개발자 활동 감소 이런 것 등을 단기 약세 신호로 언급하며 혼재된 신호 속에서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전형적인 상승 사이클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크의 분석처럼 현재 투자자 심리가 아직 과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탑 트레이더들 역시 진짜 광기 단계는 아직 멀었다라며 이번 랠리가 생각보다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투자자인 나의 신념과 인내심이 어디까지 유지되느냐 그리고 거시 환경의 변수들을 얼마나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